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제가 개인 일정이 조금 있어서 늦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 흐름 체크 좀 하고 이번 주 관심 종목 5가지 파워넷, 성화이텍, 삼진 L&D 후성, 코오롱 플라스틱 흐름 어떻게 나왔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관심 종목이었던 짜노텍, 짜노텍도 오늘 12% 정도 상승이 나와줘서 짜노텍도 차트 좀 보도록 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분께서 두 분이서 분석 요청하신 프로텍, 코인테크, 에이텍티엔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 지수, 미국 장이 개장이 됐는데 지금 나스닥이 소폭 하락하고 있고 S&P 500도 하락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회복을 해줬고 다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빠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낮에 좀 주요 이슈가 하나 발생을 했죠. 오펙 플러스가 오펙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크게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국제유가에 이름을 붙는 이름을 붙는 어, 이런 좀 악재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도 좀 잡히고 있고 은행권 리스크도 좀 잠잠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국제유가를 숙여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압박이 발생할 수 있는 큰 이슈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슈가 좀 잡힐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 비축유도 한계에 다다라, 다다랐다고 하고 한계에 부딪혔다고 하고 지금 일단 뭐 중동권 사우디, 이란, 뭐 이라크 등등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미국이 압박을 해도 개시앙 마이웨이로 지금 감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 러시아에 의존을 할 수도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제유가 이슈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국 지수가 좀 오늘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오늘 다 상승을 할 줄 알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 0.3%대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음봉으로 지금 하락해서 마감을 한 모습이죠.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갭으로 떴다가 눌러 앉고 다시 여기를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를 이제 저항을 맞고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내린 모습이 나왔거든요. 다행히 마지막에는 좀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일단 일봉상 단기적인 추세를 보면 전 고점 라인을 일단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내일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려면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흐름이 좀 좋아야 될 것 같고 미국 증시가 좀 안 좋게 마무리가 되면 한 번 더 내려오면서 이 224일선 지지 라인을 좀 테스트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미국 증시 흐름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계속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라인 2500 라인이죠. 2500 근처 라인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0.8% 상승을 해줘서 855 거의 4포인트까지 올라온 모습이죠. 855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일단 단기적으로 이때 저항 맞고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이 나오고 바로 불반등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 이 구간을 돌파해버리니까 위에서 지지가 나왔고 그러면 그 이후에 봐야 되는 주요 라인이 지지와 저항이 겹치는 이 정도 구간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때 이렇게 지지를 했었고 하락하고 들어올 때 저항이 나왔었던 구간. 근데 이 구간도 지금 돌파를 해주면서 지수 자체가 지금 5일선을 타고 이 빨간색 이동평균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2차 전지 섹터 기반으로 해서 흐름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세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뭐 우리가 짚어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보조지표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RSI, 과매수 구간이냐, 아니면 과매도 구간이냐를 살펴보면 지금 96으로 RSI를 100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과매수권에 들어와 있죠. 이 96이라는 포인트 자체는 어, 크게 보더라도 이 코로나 당시 이후에 상승을 했을 때 상승장 끝 무렵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부딪히지 않았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지금 과매수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더 가기 위해서라도 이 RSI를 시켜주고 갈 가능성이 높겠죠. RSI가 시켜주려면 여기서 빠지거나 여기서 박스권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RSI 자체는 굉장히 과매수권이라 지금 약간 과열로 볼 수 있겠죠. 뭐 보조지표지만 어느 정도 참고해도 신빙성이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과매수권 상태다. 언제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과매수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좀 하나씩 보면 성우하이텍도 오늘 거의 1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고, 후성 자체도 시가 갭으로 뜨긴 했는데 7% 정도 상승이 나왔고, 그래서 이 5가지 종목 좀 보면 먼저 파워넷부터 볼게요. 파워넷부터 보면 파워넷 같은 경우에 금요일 날 양봉이 뜨면서 분봉상으로도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시가 갭으로 뜨면서 바로 눌러주고 박스권으로 다져주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죠. 크게 보면 조금 더 내려와서 바닥을 요 정도 4,365원 정도에서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앞에서도 여러 번 지지가 있었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파워넷 같은 경우에는 추세나 파동이 죽었다기보다는 지금 단기간에 강하게 돌파를 해서 올라와줬죠. 그러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파동이 끝났다기보다는 들어 올려주고 매물 소화해주고 들어 올려주고 매물 소화해주고 들어 올려주고 또 매물 소화하고 한 번 더 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또 흐름이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448일선 라인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여기를 이탈하면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장기도평선 224일선, 112일선이 있는 구간까지도 안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위에서 지지가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도 이 448일선 428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려주고 매물대 소화해주고 올려주고 매물대 소화해주고 올려주고 매물대 소화해주고 또 올라가는 그림, 이런 그림 충분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도 매매하기에는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성화이텍 보면 성화이텍 차트를 크게 보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차트를 이 상태에서 보면 약간 옆으로 가는 박스권처럼 보이죠. 근데 크게 보면 옆으로 가는 박스권이 아니라 우하락 박스권이었죠. 그래서 차트는 늘 크게 보는 게 좋고, 이 우하락 박스권을 고점대를 저항을 맞다가 돌파하고 지지가 나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주요 타점으로 진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장대 양봉을 띄워줬는데 이 장대 양봉을 띄우고 나서 이 장대 양봉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죠. 음봉이 나왔지만 이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지가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이 아래 이 우하락 박스권을 단기적으로 바닥으로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오늘 이렇게 9.9% 거의 1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면서 거래량도 1,300만 주, 거래대금 1,000억 정도 터져주면서 오늘 52주 신고가가 나왔죠. 52주 신고가. 여러분들이 52주 신고가에 대해서 은근히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52주 신고가라는 말은 보통 주식시장에서 1년을 52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1년간 최고가라는 얘기입니다. 최고가.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신고가, 1년간, 근 1년간의 최고가가 했을 때 52주 신고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화이텍 보시면 오늘 이렇게
52주 신고가라는 얘기가 나왔죠. 신고가 종목들은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지금 위치에서 그럼 지금 이만큼 이번 주에 올라 버렸는데 지금 위치에서도 매매가 가능하냐?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그러면 단기적으로 또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고 7,000원 일단 이 구간을 좀 크게 보면 이 구간을 지켜줘야 할 것 같고 그게 아니다. 조금 더 위에 보겠다. 그러면 어, 좀 타이트하게 보면 한 7,700원 정도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이때 여기 몸통으로 올라가 주지 못했고 이때도 윗꼬리가 달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시면 정고점 라인이랑도 비슷한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 장대 양봉 시가 여기 아래 꼬리 세 번 정도 달려있는 이 구간까지 분할로 진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대신 이 구간을 이탈하면 다시 이 아래 박스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N자형으로 올라가지고 있으니 여기서 좀 강하게 파동이 한 번 더 크게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위치 자체가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에 들어 올렸을 때 고점 라인이랑도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만간 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 9,000원 이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상승 추세가 좀 크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호 혜택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장기동 평균선 정배열 만들고 이격도를 이제 벌리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가 좀 크게 나오면 아마 더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장대 양봉 쏴주고 이렇게 점차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아랫골을 지켜주면서 양봉 이렇게 쏴주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성호 혜택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삼진 L&D 보면 삼진 L&D도 지금 차트 보면 단기적으로 저점을 이렇게 올려가는 추세에 있는데 또 고점끼리 연결해 보면 이렇게 수렴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죠. 그러면서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어느 정도 모여 있고 지금 448일선 위에서 지지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도 아래로 살짝 밀어내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아래 꼬리로 말아 올려주면서 지금 마이너스 2%대까지 갔다가 밀어 올려주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도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분할로 접근하신다. 1차 그리고 이 추세 하단을 2차로 이 장기동 평균선 굳이 담으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3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저라면은 굳이 3분할 하지 않고 지금 위치에서 1차 받고 추세 하단에서 2차 받고 이탈하면 자르는 걸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도 조절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위치에서도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기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 캔들 자체가 5일선, 15일선 단기동 평균선에서 계속 지지가 나오고 있죠. 내려오지 않고 내려오는 그림이 나오지 않고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도 충분히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후성을 보면 후성 같은 경우에 오늘 이게 금요일날 시가 1% 시외에서 시외에서 1%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장 전에 이걸 좀 반영을 했는지 시가 4%에서 이미 떠버렸죠. 그래서 지금 시가 4%에서 떴고 고가 거의 8%까지 가는 상승이 일단 나와줬는데 거래량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거래대금이 2천억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분봉으로 보면 후성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매매할 타점이 없었냐? 아닙니다. 보시면 이 5분봉인데 금요일 종가인데 시가 갭으로 이만큼 떠버렸죠. 뜨고 시가를 갭으로 뜨고 밀어내는데 지지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지지받는 구간. 지지받는 구간이 어딘가 했더니 이 전날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면서 일봉상 이 구간이 16,100원인 16,000원을 일봉상으로 보면 어느 위치인지 한번 볼게요. 16,000원은 요 정도 되는 것 같죠? 앞에서도 지지와 저항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봉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시가 갭으로 떴다고 하더라도 밀리고 이렇게 파워넷처럼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지지해주니까 올려주면서 올라가는 그림 나오죠. 그러면 이게 5분봉이니까 이때 밀렸을 때 이 구간 지켜주는 거 보고 이때를 놓쳤더라도 다시 내려왔을 때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실 수 있었어야 되거든요.
물론 저도 일하는 중이라 매매는 당연히 못했지만 일단 이렇게 밀리고 이 밀렸을 때 잡지 못하더라도 여기서 그러면 또 내려가나? 이걸 봐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돌리네? 그럼 이 정도 구간에서 손절 라인으로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단타적인 접근으로도 매매를 할 수 있었겠죠. 물론 이렇게 한번 들어 올리고 방치가 된 모습으로 빠지긴 했는데 아마 다 들어 올릴 때만 거래량 들어왔을 겁니다. 차트 보면 보시면 들어 올릴 때만 거래량 들어왔죠. 들어 올리고 또 윗꼬리 들어 올렸을 때 거래량 들어오고 방치할 때는 거래량 없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 후성이란 종목도 시가 4% 갭이 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눌러줬을 때 잡을 수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들어 올리고 눌러줬다가 캔들을 좀 올렸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는 여기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겠죠. 15,400원. 왜냐면 여기를 지금 한 번 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으로 한 800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5%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손절 라인. 그럼 이 정도 구간에서 손절을 잡고 매매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다. 나는 내려오면 좀 더 기다려 보겠다. 그럼 장기동 평균선 라인 기다려 보시거나 시가까지 분할 매수한다. 이 장대 양봉을 분할 매수한다는 개념으로 매매하시면 괜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적인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오롱 플라스틱 보면 코오롱 플라스틱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강하게 역사적 신고가를 냈는데 역사적 신고가에서 세력이 털고 나가는 듯한 거래량의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어, 제가 세력이 털고 나간 것 같은 종목을 두 가지 정도 보여드리면 일동제약 들어 올리면서 어마어마하게 거래량 터지죠. 월봉이나 주봉으로 볼게요. 네, 들어 올리면서 거래량이 터지죠. 주봉으로 보더라도 들어 올리면서 상승 오파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죠. 그리고 윙스풋 아는 분들은 아는 종목일 텐데 여러분 일봉상 볼게요. 보면 이게 2,000원이었는데 2만 원을 갔다가 다시 2,000원이 왔죠. 그러니까 세력이 털어나면 이렇게 파동 주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쏟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봉으로 보더라도 엄청나게 들어 올리면서 거래량이 터졌고 월봉으로 보더라도 들어 올리면서 거래량이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이 나와야지 세력이 털어 적어도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터지는 건 아니더라도 이 고점대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는 거. 그러면 이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과연 이 고점대에서 털고 나간 거래량이냐?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이 3월 9일 날 매집봉을 띄우고 이 매집봉 기준으로 저점을 올려주는 추세 있죠. 단기적으로 이 추세 안에서 대응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럼 손절 라인이 이 정도 될 것 같죠. 추세선이 겹치는 구간 한 1,2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아니다, 난 좀 더 아래 보겠다. 그러면 장기동 평균선 448일선, 112일선 있는 최대 요 정도 9,800원 정도까지 분할로 진입한다는 생각으로 매매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이 장대 양봉이 시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자르시는 게 맞다고 보고 눌러주면 이 정도 구간에선 적어도 반등 나와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베스트는 지금 올라가는 이 추세 우상향 추세 그리고 224일선이 만나는 이 1,240원 정도 이 정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좋겠죠. 횡보를 조금 해주더라도 여길 깨지 않고 올라가면 한 번 더 크게 이 앞전 매집봉을 먹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올라갔다가 빠지더라도 이 매집봉을 한번 소화하는 캔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오롱 플라스틱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관심 종목인 사노텍을 보면 사노텍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완전 세력주 차트죠. 들어 올리고 눌러주면서 매집봉 띄워주면서 하락 매집하고 코로나 이후에 공격 매집하고 횡보하면서 또 매집하는 그래서 이 구간에 통틀어서 지금 거래량이 다 있죠. 하락 매집할 때 거래량 있고 공격 매집해서 들어올릴 때 거래량 있고 또 들어올리면서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때 한번 들어올렸으니까 고점에서 개미들이 탔겠죠. 한 번 더 들어올려서 개미들의 물량을 받습니다.
비슷한 구간까지 올려서. 그리고 뒤에서 한번 또 더 올리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지금 끝에서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올라가려는 그림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렇게 눌러주는 1번, 횡보 2번, 흔들어주는 3번.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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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이 수렴하는 추세를 위로 뚫은 모습이죠. 위로 돌파를 했고 추세 위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죠. 이 추세 위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도 12% 정도, 고가 12%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이 정도 구간을 저항을 단기적으로 막고 있죠. 그럼 이 구간을 넘어간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2차 2,900원까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매매 어떻게 해야 되냐? 세노텍 같은 경우에 지금 저는 이 2,230원 정도 손절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몸통으로 올라가 주지 못했고 저항 맞았고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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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저항, 지지, 저항. 그렇기 때문에 2,230원 정도가 지지 저항이 좀 겹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2,230원이 이 양봉의 몸통 중간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지금도 매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좀 1차 정도 담으시고 내려오면 여기서 2차. 이 수렴하는 이 추세로 봤을 때 이 올라가는 수렴하는 추세에서 지금 위치에서 1차 받고 장기동 평선 라인이나 이 추세 하단에서 내려올 것도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위로 돌파했으니까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내려올 것도 염두에 두시고 시나리오를 짜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내려오면 이 정도 구간에서 분할로 1차, 2차 담는다는 생각으로 당연히 이때 비중을 많이 늘리셔야겠죠. 그리고 이탈하면 자르는 식으로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분석 요청하신 종목들 세 가지 좀 볼 건데 세 가지 전부 다 차트가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텍부터 보면 프로텍 차트 크게 보면 지금 월봉으로 볼게요. 저점 올라가는 우상향 추세죠. 그리고 지금 저점을 오히려 더 올려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타고 가면서 고점도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지지 받고 저항 맞고 지지 받고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러한 추세 있죠.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이 우하락 추세를 돌파해 주는지 봐야겠죠.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이 바닥까지 내려올 가능성 무시 못합니다. 그러면 벌써 3만 원, 3만 원 정도에서 17,000원 정도까지 내려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추세, 중장기로 봤을 때는 저점을 올려주는 추세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러한 추세 안에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수렴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봉으로 보면 프로텍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들어 올렸고 그다음에 이렇게 고점끼리 연결하면 이런 추세죠. 아직 우하락 박스 추세권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이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는데 지금 이 정도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약간 삼중 바닥의 느낌으로 지지가 나오면서 올려주고 있죠. 그러면 제가 열봉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세를 돌파를 해야겠죠. 고점 낮아지는 이 추세를 돌파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보면 지금 금요일 날 이렇게 올라주고 오늘 저항 맞으면서 좀 내려온 모습인데 여기서 그러면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 어디 정도로 좀 보이냐고 좀 제가 보면 음, 음, 좀 크게 볼게요. 지금 위치에서는 많이 빠져도 이 정도 구간은 좀 지켜줘야 될 것 같거든요. 28,000원? 28,000원 정도는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지와 저항도 있는 구간이고
이 추세가 깨지니까 급락이 나와버렸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앞에서 지지가 나왔었고 올라가기 전에 저항 나왔었던 구간, 저항 나오고 지지 나왔었던 구간.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추세는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 좀 보거든요. 28,000원 정도 깨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추세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열어둬야겠죠. 이렇게 이런 파동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도 염두를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8,000원 정도를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 나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불반등해서 추세 위에서 지지 나오고 올라가는지 이게 일단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텍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평 정배열 만들어주면서 올라가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저항 맞고 빠지면 정말 추세 하단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코인테크 보면 코인테크도 차트 크게 보면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니고 코로나 때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딱히 매집의 흔적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때 신고가가 한번 나왔었죠. 근데 신고가에서 여러분들이 딱 보셔도 털고 나간 듯한 거래량이 아니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런 추세에 우하락 박스권이 지속이 됐었는데 이런 박스권을 돌려서 돌파하고 지지하고 올라가지고 있죠. 단기적으로 장기동 평균선 라인을 장대 양봉으로 뚫고 내려왔지만 지지받으면서 그러면 지금 이만큼 상승이 이미 나왔으니 또 어느 정도 구간을 지지해줘야 되냐 보면 네, 많이 빠져도 한 요 정도. 네. 여기 이때 일단 전고점 라인. 네, 이 정도 구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매물대가 많거든요. 위아래로. 지지 저항도 있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29,000원, 29,200원 정도 이 정도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보고 내려오면 좀 더 눌러준다. 눌러주면 이 정도 구간에서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위로 돌파한다. 반대로 이 정도 구간 다시 돌파했을 때 앞에 고점대 라인 이 정도 구간을 다시 돌파했을 때 32,000원 정도를 다시 돌파했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이 구간, 이 두 구간 정도에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테크도 2차 전지 쪽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코인테크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아직 보시면 어, 크게 보면 한 요 정도 이렇게 박스권이었던 것 같거든요. 박스권을 돌파했다가 내려오고 지금 돌파해서 또 지지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정도 구간에서 일단 지지가 나오는지 이게 좀 중요하겠죠. 29,000원 제가 말씀드린 그렇기 때문에 코인테크도 여러분들이 이, 이 정도 구간 지켜주는지 아니면 위로는 이 구간 돌파해주는지 아래로는 29,000원 지켜주고 위로는 32,000원 돌파해주는지 지켜보시고 매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이텍 TN 보면 에이텍 TN도 차트 크게 보면 이런 모습인데 상장을 2015년도에 했거든요. 이게 근데 이미 코로나 때부터 해서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참 거래량이 앞에 들어올릴 때 터지고 고점대에서 더 적죠. 근데 이 보시면 이 들어올렸을 때 볼게요. 들어올렸을 때 거래량이 좀 클 수밖에 없는 이유. 보시면 음, 여기까지만 좀 잘라서 볼게요. 이 고점대 라인을 좀 볼게요. 여기 들어올렸을 때 신고가죠. 앞에 고점대 매물을 모두 다 먹어버리는 신고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터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고 그러면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고점에서 거래량이 더 나와줘야 되는데 없죠. 고점에서 거래량이 없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에 세력이 털고 나갔다 아니다.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지금 이 구간에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털고 나갔는지 아닌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털고 나가고 차트도 꽤 많이 무너졌는데 지금 일단 내려온 위치가 여기죠. 9,200원 정도. 이 구간을 지금 3번 정도 지켜주고 있는데 코로나 전 박스권 구간이죠. 지금은 세력이 뭐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털고 나갔든 아니든 매매해보기에 괜찮은 저평가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작년 9월쯤에 한번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도 18%, 17%, 15% 이렇게 아래에서 매집봉 많이 띄워주고 있죠. 거래량이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거래량 실린 매집봉을 띄워주고 있고 최근에도 저번 주에 화요일날 이렇게 매집봉을 하나 띄워줬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지금 보시면 224일선에서 계속 저항받고 있죠. 근데 지금 단기적인 흐름이 캔들 자체도 다 양봉이고 계속 올라가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224일선을 갑자기 넘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448일선까지 찌르는 그림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위치에서 이 매집봉이 몸통이 좀 길지 않아서 좀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는 네, 한 요 정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정도 손절 라인으로 구름대 라인이면서 단기간 저항 나왔었던 그리고 윗꼬리 저항 나왔었고 지지와 저항도 어느 정도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11,800원 조금 더 밑에 보신다. 그러면 어, 네, 112일선 11,500원, 네, 112일선 11,500원 보고 매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제 생각에 224일선 위로 올라가면 448일선까지 찌르는 그림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 캔들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캔들 아래로만 빠지지 않는다는 가정을 했을 때 대신 이, 이 매집봉에 캔들 시가를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바닥 내려와서 돌려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 저점 올라가는 추세 지켜주는지 이거 지켜보시고 이 추세 112일선 또는 아까 말씀드린 11,800원 정도 이 지지가 겹치는 구간 이 구간 이 시가 근처죠. 1,900원 이 캔들의 시가 근처 1,900원 그렇기 때문에 깨지더라도 이 구간은 내려오더라도 이 구간은 지켜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올라가는 추세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지켜보시고 매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하락폭을 좀 줄여주면서 아래 꼬리로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이게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오펙 감산 뭐 전략 비축유 제메이 뮤보가 오펙 감산 촉발 뭐 이러면서 오펙 감산 소식에 비트코인 1% 하락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사우디 등의 감산이 정당하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 미국 증시 흐름이 하락폭을 좀 줄여주면서 0.5%대 이 정도만 좀 지켜줘도 국내 증시 내일 크게 타격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 흐름이 오늘도 좀 너무 나쁘진 않게 나와서 내일 국내 증시 흐름이 또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